1937년 광활한 태평양 상공. 고요함을 깨고 라디오를 통해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는 전 세계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어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파일럿으로 추앙받던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그 말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조종하던 비행기, 그녀의 시신, 그리고 그 어떤 결정적인 단서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그 고독한 하늘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전설의 시작, 즉 아멜리아 이어하트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단순히 비행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에게 가해지던 수많은 사회적 제약과 한계를 깨부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28년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이어서 1932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횡단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그녀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수많은 비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항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여성에게도 하늘이 결코 미지의 영역이 아니며 어떠한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수많은 여성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고,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단순히 한 명의 조종사를 넘어선 자유와 개척 정신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937년 이어하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원대하고 위험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될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비행기로 세계를 한 바퀴 돌겠다는 꿈 같은 계획이었죠.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비행기는 로키드 일렉트라 12. 당시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견고한 쌍발 엔진 항공기였습니다. 이 최첨단 비행기는 긴 여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였지만 탑승자는 그녀 자신과 노련한 베테랑 항법사 프레드 누난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인류의 의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도전이자 역사적인 탐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계획은 치명적인 마지막 여정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1937년 6월 1일 아멜리아 이어하트와 프레드 누난의 가슴 뛰는 세계 일주 비행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미국 오클랜드에서 출발하여 남미,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광대한 태평양에 다다랐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그녀는 이미 지구를 거의 다 돌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은 뉴기니에서 출발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점과 같은 하울랜드 섬을 경유,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귀환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여정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활한 태평양 구간은 그 어떤 구간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마지막 비행은 진정한 의미의 모험이자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1937년 7월 2일, 운명의 그날, 아멜리아 이어하트와 프레드 누난은 뉴기니의 라에 공항에서 비장하게 이륙합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외롭게 떠있는 길이 2.6km에 불과한 작은 섬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문제는 하울랜드 섬의 크기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이 작은 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1937년 당시의 항법 기술로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완벽한 날씨, 그리고 운이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이륙 후 약 20시간이 지난 시점, 지상과의 마지막 라디오 교신에서 이어하트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섬을 찾을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피로감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이는 지상에서 들은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 이어하트와 누난,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던 로키드 일렉트라 비행기는 마치 유령처럼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구조 신호도 비행기의 잔해도 그들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들은 광대한 태평양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은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고 이후 수많은 추측과 가설을 낳게 됩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은 전 세계를 충격과 비통함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그녀를 찾기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최신 전투기와 수십 척의 군함은 물론 심지어 잠수함까지 동원되어 태평양의 광대한 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이어하트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지점을 중심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해역을 몇 주간 밤낮 없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잔해는 물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활하고 깊은 태평양이 모든 증거를 삼켜버린 듯 그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실종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방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의문과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은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가설을 낳고 있으며 각 가설은 나름의 근거와 함께 미스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측은 가설. 연료 고갈 후 추락입니다. 하울랜드 섬을 찾지 못하고 연료 부족으로 결국 바다에 착수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후 비행기는 침몰하고 강력한 해류와 깊은 수심에 의해 잔해가 흩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와 당시 비행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타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80년이 넘도록 단 하나의 비행기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가설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비행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어서 등장하는 가설은 가설 일본군 체포설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어하트가 일본군이 점령한 마셜 제도나 기타 섬에 불시착했고 그곳에서 일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처형당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실제로 전쟁 후 이어하트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현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증거, 즉 일본군의 기록이나 그녀의 유해 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이 가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아직은 음모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최근 들어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가설은 가설 무인도 생존설입니다. 이 가설은 에어하트와 누난이 바다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니쿠마로로 섬 당시 가드너 섬이라는 무인도에 불시착하여 생존을 시도하다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에어하트 실종 3년 후인 1940년 니쿠마로로 섬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유골로 판정되었지만 2018년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 리처드 얀츠 교수는 최신 법의학 기법으로 유골을 재분석한 결과 이 유골이 에어하트의 것과 99% 이상 일치한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얀츠 교수는 유골의 키와 두개골 형태 등이 에어하트와 일치하며 1940년에 함께 발견된 여성용 신발, 콤팩트 케이스, 약병, 죽은 개 크림병 등 1930년대 유물들이 에어하트의 소지품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죽은 개 크림병은 에어하트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가설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실종 직후 미 해군, 해안경비대 등이 기록한 무선 송신 방향이 니쿠마로로 섬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비행기 추락 후에도 무선기가 작동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니쿠마로로 섬에서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니쿠마로로 섬에서 발견된 유골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DNA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얀츠 교수의 결론은 당시 측정 기록에 근거한 추정일 뿐 아직까지 에어하트의 운명에 관한 확실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골이 야자 집계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최근 소식으로는 퍼듀 리서치 재단과 고고학 유산 연구소 ALI가 2015년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타라이아 오브젝트가 에어하트의 로키드 일렉트라 12 항공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2025년 11월 니쿠마로로 섬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탐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오랜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설 스파이 미션설이 존재합니다. 이 가설은 이어하트가 사실은 미군의 스파이였고 일본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단순한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 비행사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흥미롭지만 그 신빙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과연 그녀는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추락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본군에게 붙잡혔을까요? 혹은 니쿠마로로 섬이라는 미지의 무인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9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여전히 하늘에서 사라진 전설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탐사 계획이 발표된 만큼 그녀의 실종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릴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